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신매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신분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는 이민자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류 신분을 약점 잡혀 노동력을 약 2년 반 착취당한 안젤라 안 씨. 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했고 감금된 숙소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안젤라 씨는 숙소에서 탈출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I was trafficking here in suburban LA in a healthcare industry. Communication with the FBI and the immigration agent that helped me. The shelter is my house and I was born there and it was my second life. For me, that was my second life. 캘리포니아주는 인신매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에만 1,5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인신매매 관련 한라인 신고는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단속은 줄었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13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gether, they will help our office directly step up prosecutions of traffickers and support law enforcement partners in disrupting and dismantling human trafficking and the criminal exploitation of children. 성매매 이외에도 신분을 빌미로 한 착취와 감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인신매매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이민자가 많은 LA 한인타운도 예외는 아니라며 인신매매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 have been promised a better life, who come here to the United States, who come to our region, and instead trapped, either working endless amount of hours or sold for sex.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매년 $1,000만 예산을 투입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 치료와 보호소 예산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인신매매 관련 종사자들을 모두 체포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등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되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면제는 7월 말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오늘 게재한 격리 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를 통해 아직 한국으로부터 서약서 양식 등 발급에 필요한 구체 사항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잠정적으로 격리 면제 신청 이후 심사가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가장 빠른 시기를 감안해도 첫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7월 1일 이후 일주일 뒤인 7월 8일부터 격리 면제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관 측은 또 시행 초기 신청 등이 폭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이전 신청자들은 계획된 입국 일자 전까지 격리 면제서 발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 방문은 7월 말 이후로 계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침에 따르면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 조건은 직계 가족 방문으로 제한하고 6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동반 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관 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방침인 만큼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예외 적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방역 완화 등에 따라 조건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디지털 기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개설한 디지털 백신 기록 사이트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디지털 카피본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백신 접종 예약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입력한 뒤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QR코드와 함께 발급되는 디지털 기록본은 백신 접종 당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급한 접종 증명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 향후 백신 접종 여부를 요구하는 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제 전면 재개방과 함께 백신 접종자들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규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나 공연, 경기장 등에서는 입장 전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비즈니스들도 자체적으로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는 다음 달 7월 11일 이후부터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실업수당은 연방법에 따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으면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면제 권한을 부여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월부터 구직활동 증명 없이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재개방으로 다시 문을 연 비즈니스들이 구인난을 겪고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주 정부가 구직활동 증명 규정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나흘 앞두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한인 시의원 배출을 위한 막판 선거 참여 독려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민주당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7%가 에릭 아담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1.3%는 아담스 후보를 일지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어 빌 드블라시오 시장의 고문 출신인 마야 와일리 후보가 16.5%의 지지율을, 뉴욕시 위생국장 출신인 캐서린 가레시아 후보가 지지율 16.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운동 초기에 돌풍을 일으켰던 중국계 앤드루 양 후보 지지율은 9%에 그쳐 4위로 밀려났습니다. 아담스 후보를 1위로 꼽은 응답자 중 38.5%는 흑인이었고 백인 유권자들 거주 지역인 맨하튼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여성인 마야 와일리 후보도 11%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특히 진보의 아이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백인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와일리 후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선두를 달리는 3명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근소한 데다 응답자의 20%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 후보 5명이 출마해 기대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뉴욕시 시의원 선거 레이스도 이제 단 3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19선거구에 리차드 이 후보와 23선거구에 린다 이 후보, 20선거구에 존 최 후보가 출마했고 26선거구에서는 헤일리 김 후보와 줄리 원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현재 뉴욕의 각 한인 봉사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첫 한인 시의원 탄생이 곧 우리 커뮤니티의 정치력, 사회적 신장이라며 유권자들이 모두 나와 투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각 단체장들은 오는 주말에도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가도 행진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일요일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선물로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자녀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시시피에서 2딸을 둔 한 아버지가 받은 올해 파더스데이 선물을 소개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채 긴장한 표정으로 있는 11살 소녀 세실리아. So Cecilia was born with a condition called biliary atresia, where the bile ducts inside the liver don't form normally. The last incident she had a major bleed that they could not find. And I mean, it was a very close call. 치료 방법은 간 이식밖에는 없었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잃지 않은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점점 악화되는 딸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습니다. And within 3 weeks, we had to do the transplant.
So they did all the testing and imaging that they wanted to do and all of their research, and they were confident that, yes, I'm a go. 아버지와 딸이 함께 병상에 누웠고 모든 이들의 응원 속에 장시간의 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We're not asking him, to donate a pint of blood. This is a major operation, and he did it without any reservation. And it was, I know, a great moment in his life to give that to his daughter. 어느덧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살이 된 세실리아는 이제 동생과 함께 보드를 타고 놀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So I have a lot more energy and I don't feel bad a lot. Like I said, I haven't been in the hospital in 5 months. I'm anxious to see her be all that she can be now that nothing's holding her back. 파더스데이를 이틀 앞둔 오늘, 아빠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딸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1908년 7월) 웨스트버지니아주 한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는 362명이나 되는 광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례 예배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듬해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소노라라는 여성은 마더스데이와 같이 파더스데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각 지역에서 이를 받아들여 아버지의 날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10년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워싱턴주가 공휴일로 지정하며 파더스데이는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마더스데이에 비해 파더스데이는 항상 뒷전이었는데요.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조금 특별한 파더스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방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로 아버지보다는 가족들이 더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소비 지출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 정상화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파더스데이 평균 소비 금액은 $107, 지난해 $89에 비해 16%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평균 $135로 지난해보다 52% 늘어났습니다. 파더스데이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 설문조사에서 차지한 1위는 선물이 아닌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건강입니다.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한 박스의 맥주 선물보다는 자녀들과 맥주를 한잔하는 것을, 멋진 시계보다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아버지는 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5억 명의 아버지가 있으며 그중 6,630만 명은 미국에 있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제작되는 파더스데이 카드는 1억 개, 모든 종류의 축하 카드를 통틀어 5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정작 이 중 50%만이 판매되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오는 일요일 하루, 아버지들은 주말 골프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자녀들이 아버지 몰래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달력에 붉은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